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국민의힘 삼김시대. 선대위 얘기죠? 네, 주말 사이에 진영이 좀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그림대로 됐거든요. 음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3명의 김씨 원로들을 모두 선대위에 영입했습니다. 네. 이제 선대위 구조는요.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해서 원톱을 맡고요. 그 밑에 김병준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랑 둘이서 상임 선대위원장이 됩니다. 예. 김한길 대표는 후보 직속의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맡았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는 확정이고, 네. 지금 주목되는 자리는 이제 공석이 된 비서실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제 당 사무총장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됐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장제원 의원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실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물밑에서 계속 캠프 일에 관여해온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물러날 때는 그 아들 문제 때문이었죠? 네, 음주운전이 여러 번 좀 나오면서 예. 물러나게 됐죠. 어제 윤석열 후보가 사랑의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옆에서 수행을 하면서 복귀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하나 더 짚어볼 만한 게요. 윤석열 후보가 옛날에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면서 그 저축은행이 대장동 개발 쪽에 부실 대출한 걸 빼줬다, 그것만 빼줬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 예금보험공사 의뢰로 만들어진 보고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장동 대출 문제가 저축은행 부실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던 것으로 저희 CBS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예. 검찰도 그 같은 자료로 조사를 했었는데 대장동 건은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었죠. 부실 수사 논란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먼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김준일 대표. 예. 윤석열 선대위 이제 뭐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긍정적인 거는 뭐 이제 길게 끌지 않고 빨리 종식이 됐다 논란이 그거고, 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삼김이 뭐 신삼김이 누구인데 뭔들 상관이겠습니까? 다만 이제 내부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잡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의중대로 다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예를 들면 권성동 사무총장, 그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본인 의지대로 됐잖아요. 사무총장 갖고. 그리고 이제 삼김을 다 같이 모시겠다. 네.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3명 다 그것도 의중대로 됐잖아요. 사실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비토를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합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후보가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후보 중심으로 예. 지금 모든 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장점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강경보수 극우에 가까운 이런 목소리들을 좀 쳐내고 온건보수로 옮겨가는 포지셔닝의 효과가 하나가 있고, 네. 하나는 그거와 연동된 건데, 사람을 새로 영입하는 것보다 사람을 안 쓰게 못 쓰게 잘라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장제원 의원, 뭐 아들의 문제기는 하지만은 원래 장제원 의원이 비호감도도 좀 있습니다. 게다가 아들 그 노엘 씨 음주운전 2차례 때문에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어제 교회 같이 가서 예배 드렸다라는 거는 이건 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대 해석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지금 내정이라고 보도를 하는 언론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김종인의 장점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큼의 지금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이게 그런 이제 관측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장제원 지금 비서실장 내정서를 놓고는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감론을박이 뜨겁더라고요. 네. 당원들이 많은 커뮤니티 이런 곳은 아주 시끌시끌하던데. 그래, 그 김광일 기자. 예. 어떻게 보세요? 또 아울러서 선대위에 지금 재밌는 게 그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빠지는 좀 분위기거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인선을 두고 좀 잡탕밥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요 부분은 근데 좀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좀 찌그덕빠그덕 하는 이제 것들만 좀 부각되는 사이에 아무래도 좀 프레임이 좀 옮겨간 느낌이 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덕분에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지금 비교적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팀 논란 되면서 그게 좀 역벤션으로 빠졌었는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이 좀 주목되지가 않았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프레임을 이쪽으로 돌리는 게 의도했던 거라면
어떤 고도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혔다고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선대위로 주말 내내 시끄러웠어요. 지금 선대위 체제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이게 너무 비대해서 비효율적이고 느리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 공동 선대위원장 몇몇이 지금 자진 사퇴를 선언했고 또 이광재 의원들 의원, 김두관 의원. 네, 예. 김영주 의원까지 같이 자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또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송영길 대표가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선대위 쇄신의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몽골 기병대였으면 벌써 점령했겠다. 날렵하게 가볍게 빠르게 달려가겠다.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 문장이 어제 굉장히 강력했어요. 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거는 지금까지 사실은 차별화 전략을 기존의 현재 정권과의 차별화 전략을 은근히 펴오던 것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가겠다라는 느낌으로도 들리고요. 네. 그걸 구체화했고 이런 대대적 개편을 이제 이뤄갈 텐데 그 동시에 원팀 분위기도 같이 살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씨랑 남욱 변호사가 이제 기소가 될 예정이거든요. 네. 이제 20일이 지나서. 근데 이게 배임 윗선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별로 뚜렷한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결국 특검 수사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특검 가는 분위기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뭐 남욱 씨하고 김만배 씨 구속이 이제 끝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소를 할 텐데 기소를 할 텐데 와 모든 게 다 풀렸다 깨끗하다 다 정리되는 느낌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다수가 받아들여지면 끝나겠지만 지금 그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일단 그때 검찰이 그때 이제 영장을 칠 때 651억 플러스 알파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서 그러면 금액이 이제 뭐 더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아직 뭐 봐야 되겠지만은 뭐 특별히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50억 약속 클럽에 대해서는 조사도 못했습니다. 아직 예. 수사도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 기소에서 빠지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지금 가장 대선에서 관심사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유보될 가능성. 그러니까 판단을 뭐 기다 아니다, 뭐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유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예. 그러면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후보자도 받아들이겠다. 예. 뭐 특검을 주저하지 않겠다란 말을 했고 국민의힘도 하자고 했고 이렇게 되면 국회 협의하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특검은 좀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기점으로. 다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특검 가는데 대선 전에 반드시 결과까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선 전에 결과 나와서 판단의 근거로 삼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오늘 아침 여론조사 하나가 막 속보로 타전이 됐는데요. 잠깐 좀 볼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예. TBS 교통방송 의뢰로 KSOI가 조사한 정리의 조사죠. 19일에서 20일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도착한 거라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도표도 같이 봐주세요. 윤석열 후보 40, 이재명 후보 39.5, 심상정 후보 4.5, 안철수 후보 4.0, 김동연 후보 1.1. 지난주와 비교하겠습니다. 지난주 똑같은 정리의 조사 윤석열 45.6이었는데 40이 됐고요. 이재명 32.4였는데 39.5가 됐고요.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이제 뭐 비슷하게 4점대를 유지하고 있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섰지만 뭐 이건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동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네요. 예.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거의 바닥을 그동안 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난 조사에서는 13.2%포인트 차이였거든요. 예. 이 정도까지 날 건 아니다라는 거가 있고 윤석열 후보와 캠프 측의 어떤 약간의 난맥상 뭐 이제 좀 좋은 소식은 없었고 좀 질이 멸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양 캠프 모두 후보 중심으로 후보한테 정권을 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속도감 있게 지금 양 후보 모두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김가을 기자, 예.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선대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분석했듯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들어오는 뭐 삼김 선대위, 매머드급 선대위, 이 선대위에 대해 실망한 표가 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대위 문제 있다, 문제 제기 계속하면서 뭔가 쇄신하자라는, 뭐 쇄신된 건 아니지만 그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게 지금 반영된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고요. 어떻습니까?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 김한길, 김병지, 삼김 같은 경우 이제 어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반영이 다 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과의 어떤 차별화를 이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네. 아까 우리 그 멘트 있었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네. 요게 지금 이제 충청권의 시장 돌면서 외투 이제 벗어 던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이거든요. 논산에서 한 얘기예요. 예. 예. 이런 민주당과의 어떤 차별화 혹은 이제 후보가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이번 주에 계속 좀 그 얘기를 더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후보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후보 지지율은 그나마 좀 당보다 높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회복이 된 게 좀 확인이 됐고, 이렇게 당에 끌려가지 않는 모습,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지율 견인을 앞으로 또 박차고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사만으로는 아직 뭐 확정을 할 수가 없고, 컨벤션 효과 끝났다 뭐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오늘 조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정례 조사들이. 저희 방송 중에도 새로운 게 나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 이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경찰청장의 얘기였습니다. 예. 또다시 이제 국민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지난 15일에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흉기를 막 휘두를 때 옆에 있던 경찰관, 이제 순경인데, 이제 그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한다 하면서 현장을 이탈했고, 빌라 밖에 있었던 경찰관도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현재 뇌사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럴 거면 경찰이 뭐하러 있냐, 뭐 이런 비판이 커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어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 경찰청장 사과의 배경으로 꼽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난 19일 있었던 스토킹 살해 사건입니다. 네. 피해 여성이 전 남자친구한테 1년 가까이 스토킹을 당해서 신변 보호를 받던 중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네.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스마트워치로 2차례나 긴급 호출을 했지만 기술적 문제로 경찰이 500m 떨어진 곳에 출동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말 사이에 여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데이트 폭력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젠더 이슈로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뜨거웠어요. 예. 그렇죠. 그 장혜영 의원이 먼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이별 통보했다고 칼로 찌르고 19층에서 밀어 죽이는 세상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페미니즘이 싫은가? 그럼 여성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썼어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얘기. 데이트 폭력에 예. 대해서 썼는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이 글을 이제 장혜영 의원 글을 저격을 했습니다. 선거 때가 되니까 슬슬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는 시도가 된다. 그러면서 고유정 사건을 가져왔어요. 고유정이요. 예, 제주도 예. 펜션. 예, 그래서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토막살이라는 시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유정도 이를테면은 이게 여성으로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 문제로 이제 뭐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라면은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본다라면은, 사실 이 장혜영 의원의 글은 이준석 대표를 저격한 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쟁점화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안티페미에 대해서 쟁점화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제 그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밤에 이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는 경찰 공무원 직무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거는 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순경이 이제 현장을 이탈하면서 한 건데, 그 여경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 여경 문제는 경찰 공무원의 이제 태도 문제, 직무 수행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젠더 이슈와 엇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경이라서 제대로 못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를 보지 말아라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은, 이것도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남녀의 문제를 보지 말라고 했고 이건 뒤에 거는 여경 문제다라고 이렇게 저격을 하면은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간단하게 통계를 하나 설명드리면은
9월 5일에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하루에 성폭력 사건이 86건, 데이트 폭력이 27건이 지금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2019년 기준으로. 그래서 성폭력 사건만 2019년에 3만 1,396건으로 2010년에 2만 375건에 1.5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뭐 쟁점화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좀 뭐 문제가 있다. 진중권 교수도 지금 강하게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행이나 스토킹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반복되고 있으니까 어떤 경향성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제 네. 여성이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고 또 물리적으로도 약하다는 그런 원인이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예방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인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게시한 그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뚜렷하게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건 자체를 결부해서 비교하는 게 어색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